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는 이 상태가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열받는데 이 일이 사라져야 내가 낫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강조를 하는 건 이게 지나가게 돕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화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며칠 있으면 지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시기에 기분이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행복을 목적으로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좀 덜 짜증나고 덜 열받고 덜 우울한 상태로 우리가 좀 버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될 수도 있고 또 운 좋게 뭐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보통 버티는 싸움을 하자고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 같은 질환이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닥터 DJ에서 우울증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입니다. 마음 놓고 외출하기도 무서워서 대부분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취업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모든 일에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이런 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단순한 무의욕부터 우울증까지 다양한 상태의 감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면은 저희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사연 경우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심리검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타거나 진단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때론 내 상태를 확인하고 병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관리법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속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신과라는 이름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방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종류가 다양한가요? 주요 우울 장애 말고도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 지속성 우울 장애, 월경전 불쾌감 장애, 또 물질이나 약물로 유발된 우울 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 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 같은 경우는 주로 소아청소년에서 볼 수 있고요. 이제 분류는 우울증에 속하는데 주증상은 좀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과민함, 잦은 분노 환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우울 장애 같은 경우는 좀 긴 병을 얘기하는데요. 2년 이상 하루에 대부분의 우울 기분이 있는 게 특징이고 증상 자체는 이제 주요 우울 장애에 비해서 조금 더 가벼운 경우도 있습니다. 월경전 불쾌감 장애 같은 경우는 월경 시작 이제 일주일 전에 우울, 과민성, 불안정한 기분 등이 시작이 되고요. 월경을 시작하신 다음에 수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은 월경이 끝난 주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우울증 자가 진단 방법이 있나요? 정신과 의사에게 직접 진단 받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수 있겠지만 내가 우울증 위험군인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설문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설문지로 우울증 건강 설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 2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9가지 질문을 하고요. 각각 0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우울 정도를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총점이 5점 이상부터 가벼운 우울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고 10점이 넘어갈 때는 우울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울증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약물치료, 정신치료가 있습니다. 약물치료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가 핵심적으로 사용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약물들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정신치료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어떤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부터 깊은 무의식적 갈등을 탐색하는 것까지 다양한 범위의 치료가 시행될 수 있고요. 환자의 성격이나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우울한 감정과 관련된 어떤 환자의 생각과 행동을 찾아가지고 교정시키는 인지행동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약물을 쓰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생물학적 효과를 보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완치 개념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관해랑 회복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해라고 하는 거는 2개월 이상 주요 우울 장애의 중요한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요. 회복은 이 관해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서 과거의 기능이 모두 돌아온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신과 상담 후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 시간이 지날수록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울증 약 복용 괜찮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실 때 중독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우울증 약은 중독이 되지 않고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을 처방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중독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직접 문의하시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제 여러 가지 후기를 검색해가지고 또는 주변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가 잘 되고 있다가도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시거나 조절해버리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고 결국은 더 치료가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가지는 약에 대한 걱정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해서 올바른 정보를 드리는 것도 저희가 하는 진료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인터넷을 보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근데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임상 실험을 실시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은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거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토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세로토닌의 원료이기 때문에 이게 풍부한 유제품, 바나나, 닭고기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비타민, 오메가3, 기타 항산화 물질 등이 우울증을 줄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추천하는 우울증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충분히 잠자고 하루에 3끼 식사하고 적당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시지만 해보시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 때 생각보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입니다. 우울증이 있으시면 생각이 복잡하고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걱정하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건 잠시 접어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엔 내 탓이 아닌 일도 있고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병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닥터 DJ,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